채화영, 내가 치우려던 건 오장미였는데 피 흘린 건 강준호였어. 한영자의 목소리가 드림호텔 이사회장 한가운데 꽂히는 순간 채화영의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한 피해자처럼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자 눈빛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마대창은 굳은 얼굴로 한영자를 바라봤고 강남봉은 숨도 못 쉬는 사람처럼 채화영 쪽을 돌아봤습니다. 오장미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 옆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직 얼굴에 핏기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강준호가 휠체어를 탄 채 들어왔거든요.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화영을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고 피해자로 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뜻으로 알아들은 건 아니었어요. 마대창은 강준호가 오장미를 구하다 다친 피해자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고 강남봉과 한영자는 자기 아들이 저 지경이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죠. 강백호는 형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장미는 차마 강준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만은 알았습니다. 강준호가 지금 자신을 향해 무슨 칼을 들고 들어왔는지. 마대창 앞에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이름,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 강준호 눈빛 안에서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눈물을 닦았지만 입술은 이미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직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강준호가 누구의 아들인지 마대창이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은 드림에서 쫓겨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전날만 해도 채화영은 아직 자기 손에 판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병원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그저 오장미 문제로 또 따지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강준호의 첫마디는 전혀 달랐어요. 예전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 누굽니까? 채화영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강준호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를 묻는 순간 당신을 내 엄마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내 아버지 누구입니까? 채화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렸고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그때 자신도 너무 어렸고 모든 게 복잡했다고 했죠. 강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안에 정답이 없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말은 하나였어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오래전에. 강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더 차가워졌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준비한 거짓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강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 하나를 남겨두었어요. 채화영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필요에 따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봐온 채화영은 그랬어요. 오장미를 마서린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고, 마서린이 깨어나도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고, 마대창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처럼 울다가 돌아서면 칼을 갈던 사람이었죠. 그런 여자가 죽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죽은 걸까? 강준호는 그 질문을 삼킨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채화영은 마대창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우아하게 웃으며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현관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양금수는 멀찍이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앉은 마대창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장미가 또 움직였거나 강백호가 뭔가를 찾아냈거나 아니면 마서린 쪽에서 말이 새어나갔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강준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선만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됐어요. 마대창은 채화영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는 서린이를 지킨 게 아니었구나.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숨기고 내 집을 내 판으로 만들었어. 채화영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서린이를 위해서 마대창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치켜떴습니다. 서린이를 위한다는 사람이 서린이 입을 막아? 장미를 짓밟아? 내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흉내를 내고 뒤에서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 채화영은 눈물로 버티려 했지만 마대창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린이를 핑계로 몇 번은 넘어갔을 사람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대표직 내려놔. 마대창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채화영은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보다 무서운 건 마대창이 자신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마대창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마서린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살아있고 강백호가 움직이고 한영자가 칼을 들면 언젠가 강준호에게까지 선이 닿을지도 몰랐죠. 채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장미만 없으면 된다. 오장미만 입을 닫으면 마서린도 강준호도 이강혁도 다시 묶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채화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대창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채화영은 대문이 닫히자마자 얼굴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은 사라지고 눈빛은 독하게 가라앉았어요.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장미가 문제야. 오장미만 없어지면 돼. 전화기 너머 이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채화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대답이 늦었어요. 대표님, 지금은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치워야지. 오장미가 살아있는 한 마서리는 내 손에 안 돌아오고 마대창은 끝까지 파헤칠 거야. 준비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강준호였어요. 채화영을 의심한 뒤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멀리서 따라왔던 그는 차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한마디를 듣고 굳어버렸어요. 오장미가 문제야. 그 애만 없어지면 돼. 강준호는 채화영에게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오장미 손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채화영은 그 경고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대창에게 쫓겨난 분노를 오장미에게 돌리고 있었죠.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오장미가 지금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강준호는 바로 오장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하면 오장미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오장미의 동선을 따라갔어요. 그 시간 오장미는 반찬 가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는 오태평의 전화를 받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려고 간 거였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었지만 오장미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집에서 채화영이 밀려나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채화영이 어떤 식으로든 반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반찬 가게 안에는 정숙희, 오태평이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 손을 붙잡자마자 놓지 않았어요. 장미야,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그 말에 오장미 마음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정숙희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 가끔은 무서운 걸 먼저 느끼는 사람처럼 굴 때가 있었죠. 오태평도 웃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문 밖을 흘끔거렸습니다. 그 불안함은 모두에게 조금씩 번지고 있었어요. 강백호도 반찬 가게에 와 있었어요. 오장미가 걱정돼서 온 거였지만 대놓고 따라다니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가벼운 말만 했죠. 제가 데려다 줄게요.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더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강백호는 붙잡고 싶었지만 오장미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지금의 오장미는 누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기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장미가 반찬 가게 문을 나섰을 때 골목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골목 아래쪽에는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는 듯 서 있었어요. 오장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 차를 보고 있었어요. 차가 정상적으로 골목을 지나가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게 올라오다가 오장미가 골목 중간에 들어서는 순간 속도를 바꿨습니다. 그 찰나에 강준호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장미 씨. 강준호가 소리친 순간 오장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앞으로 검은 차가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피할 틈도 없었어요. 강준호가 달려와 그녀를 밀쳐냈고 다음 순간 둔탁한 충격음이 골목 전체를 때렸습니다. 오장미는 바닥에 나뒹굴었다가 정신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쓰러진 강준호를 봤어요. 손끝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깨닫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 반찬가게 안에 있던 강백호와 오태평이 뛰쳐나왔어요. 강백호는 형을 보자마자 얼굴이 무너졌어요. 형. 정신 차려, 형. 오태평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른 후 골목 아래쪽을 향해 뛰어나갔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숙희는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오장미 이름만 계속 불렀어요. 오장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을 살리려고 대신 차에 치였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강백호는 오장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오장미 탓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오장미를 죽이려 했고 강준호가 그 사이에 뛰어든 것뿐이었습니다. 이거 사고 아니에요. 강백호가 피 묻은 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장미도 알고 있었어요. 차가 우연히 돌진한 게 아니라는 것, 골목 아래 낯선 남자가 지시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너무 뻔하다는 것까지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강준호가 실려가는 동안 오장미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오태평이 옆에서 장미야, 정신 차려라고 했지만 오장미는 강준호가 사라진 골목만 바라봤어요. 자신의 싸움이 결국 주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병원 수술실 앞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영자와 강남봉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고 한영자는 수술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남봉이 붙잡았지만 그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백호는 형의 피가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오장미는 벽에 기대서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때 채화영과 이강혁이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채화영은 강준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너무 절절하게 울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족인 줄 알 정도였죠. 한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서린과 결혼이 깨진 남자에게 채화영이 왜 저렇게 무너지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수술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준호가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했어요. 가능한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의 혈액형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채화영도 안 맞았고 강백호도 안 맞았습니다. 한영자와 강남봉 역시 수혈이 어려웠어요. 그 순간 이강혁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혈액형 확인해 보십시오. 채화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었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강혁을 막으면 강준호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이강혁의 피가 맞았습니다. 채화영은 벽을 짚었어요. 사람들은 채화영이 걱정 때문에 휘청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이강혁의 피가 강준호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채화영이 숨겨온 비밀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수혈실로 들어가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강준호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수술은 길었습니다. 한영자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고 강남봉은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강백호는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오장미를 지켜야 한다는 분노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수술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강준호가 자기 대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계속 심장을 짓눌렀죠. 채화영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어요.
수혈 기록, 체열 기록, 병원에 남을 이름, 강준호가 깨어난 뒤 누가 피를 줬는지 알게 될 가능성. 그 모든 게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강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채화영은 이강혁을 복도 끝으로 불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혈 기록 확인해. 준호가 누가 피를 줬는지 알면 안 돼. 병원에 남은 체열 자료도 전부 알아봐. 이강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채화영이 시키는 일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표님, 준호가 그걸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런 거 묻는 사람 아니잖아. 시키는 대로 해. 그 한마디가 이강혁 가슴에 이상하게 박혔어요. 평생 그 말을 충성의 증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날은 모욕처럼 들렸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채화영은 왜 강준호가 자신의 피를 받은 사실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단순히 오해를 막으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 이강혁은 기록을 지우는 척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 채화영의 통화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죠. 강준호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강백호였어요. 강백호는 형의 눈이 뜨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형, 미쳤어? 왜 뛰어들었어? 강준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가장 먼저 오장미를 물었습니다. 오장미 씨는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았어. 형이 살렸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강준호 눈빛이 아주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죠. 오장미가 살았다는 안도보다 누가 그녀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있다는 분노가 더 컸거든요. 오장미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강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침대 옆에 서자마자 말을 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강준호는 그런 오장미를 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다치지 않았죠? 그 한마디에 오장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 때문에?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미 씨 때문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 때문이지.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채화영,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할 거예요. 그때 채화영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오장미와 마주치는 순간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지만 강준호 앞에서는 바로 무너진 얼굴을 만들었어요. 준호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잘못되면 나는.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전에는 원망도 있었고 거부도 있었지만 아직 묻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채화영은 그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강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다친 건지 알고 오셨습니까? 채화영은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무슨 말이야? 사고라며. 강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라, 그 짧은 말 하나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채화영은 강준호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결국 그녀는 화살을 오장미에게 돌렸어요. 오장미, 너 때문에 준호가 이렇게 됐어. 이제 만족해? 예전 같으면 오장미가 잠깐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피 흘린 거지. 내가 곧 증명할게. 채화영은 오장미를 노려봤지만 더 말하지 못했어요. 강준호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병실에서 나온 뒤 채화영은 다시 이강혁을 몰아붙였습니다. 오장미가 움직이기 전에 막아. 그리고 준호 주변에 누가 붙어 있는지 전부 확인해. 이강혁은 낮게 물었어요. 대표님은 준호가 왜 저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화영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을 치켜떴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 피가 맞았던 건 우연이야.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실수였어요. 이강혁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채화영이 먼저 두려움을 드러낸 셈이었으니까요.
강준호의 의심은 강백호의 말로 더 깊어졌어요. 강백호는 형이 깨어난 게 안심돼서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했어요. 이강혁 실장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피가 부족했는데 그 사람만 맞았대. 강준호는 그 말에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 채화영 옆에 오래 있었지? 강백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배우 시절부터 매니저였대. 지금은 거의 그림자지.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 강준호 머릿속에 채화영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래전 배우 시절 만난 사람. 죽었다던 아버지. 그리고 30년 가까이 채화영 옆을 지킨 이강혁. 강준호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을 꺼냈다가는 채화영이 또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병원에 남은 수혈 기록을 확인했고 이강혁의 수혈 전 검사 자료가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강준호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백호에게도 한영자에게도 오장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건 자신의 싸움이었죠. 그 사이 한영자는 다른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한영자는 채화영의 울음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오장미를 향해 돌진한 차량이 단순 사고일 리 없다고 봤어요. 한영자는 오태평에게 사고 직후 본 것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고 강백호에게는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강남봉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한영자 옆에 섰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 준호가 왜 저렇게 됐는지 나도 알아야겠어. 한영자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흔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태평은 처음엔 자신이 뭘 봤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기억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영자가 차분히 묻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전 골목 아래쪽에 서 있던 낯선 남자. 그 남자가 통화를 하다가 차가 움직이기 직전에 자리를 떠났다는 것. 강백호가 주변 가게를 돌며 블랙박스를 모았고 오장미도 반찬가게 근처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은 흐릿했지만 사고 차량이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누군가 지시를 기다리듯 멈춰 있다가 오장미가 골목 중간에 들어선 순간 달렸습니다. 오장미는 그 장면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강준호가 자기 대신 피를 흘린 순간 오장미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다칠까봐 숨는 게 아니라 더 다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채화영, 제가 끝내버릴 거예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바라봤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안 보내요. 오장미는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강백호에게는 오히려 더 아팠어요. 얼마나 큰 일을 겪어야 이 사람이 기대는 법을 배우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강혁이 한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한영자는 처음부터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사람이었고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신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영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강혁 실장님이 제게 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혁은 말없이 USB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사고 차량과 연결된 연락 기록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될 겁니다. 한영자는 바로 손을 뻗지 않았어요. 왜 이걸 주는 겁니까? 채화영 씨를 배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걸 덮으려는 겁니까? 더 큰 것. 한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던진 말이었지만 이강혁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아직 강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채화영이 수혈 기록을 두려워하고 강준호가 누가 피를 줬는지 알까봐 겁먹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이강혁은 한참 뒤에 대답했어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장미 씨 사고는 덮으면 안 됩니다. 한영자는 그제야 USB를 집어들었어요. 채화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기자 쪽으로 흘릴 자료를 준비했어요.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며 드림카를 흔들었고 강백호와 함께 회사를 노렸다는 식의 가짜 이야기였죠.
여기에 강준호 사고까지 오장미 탓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오장미 때문에 강준호가 다쳤다는 식으로 여론을 돌리려 한 거죠. 그래서 최화영은 철저히 오장미를 악녀로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한영자가 한 발 빨랐어요. 최화영이 기자를 움직이기 전 드림호텔 긴급 이사회가 먼저 소집됐어요. 마대창은 처음엔 한영자가 왜 회사 일에 끼어드느냐며 불쾌해했지만 한영자가 보낸 자료를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고 차량 동선, 오태평의 진술, 주변 CCTV, 이강혁이 넘긴 일부 연락 기록, 그리고 사고 직전 최화영과 이강혁 사이의 오간 통화 정황까지. 마대창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최화영이 단순히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사람을 치우려 했다는 것을요. 이사회 당일 최화영은 끝까지 우아하게 들어왔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밀려났지만 얼굴만큼은 대표처럼 보이려 애썼어요. 그녀는 마대창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작입니다. 오장미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화영은 한영자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변호사님, 남의 회사 이사회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한영자는 조용히 파일을 열었어요. 저도 남의 회사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아들이 피 흘린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최화영은 그 제 아들이라는 말에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강준호를 낳은 사람은 자신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당당히 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영자였습니다. 최화영은 그 사실이 못 견디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어요. 강준호 씨가 다친 건 안타깝지만 그건 사고입니다. 한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장미가 문제야. 그 애만 없어지면 돼. 회의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최화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야. 한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다음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누가 피를 줬는지 알면 안 돼. 병원에 남은 체열 기록도 전부 알아봐. 그 문장이 나오자 최화영은 완전히 굳었어요. 마대창은 그 말의 진짜 이유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최화영이 사고 이후에도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강남봉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대체 준호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강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화영은 그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어요. 이강혁, 너는 빠져. 하지만 이강혁은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장미 씨를 치우라는 지시는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저도 죗값 받겠습니다. 최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앞에 서서 칼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마대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낮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최화영. 마대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치우려다 M1 사람까지 죽일 뻔했구나. 최화영은 다급히 마대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저 사람들 다 한통속이에요. 오장미가 드림을 노리고 마대창은 말을 막았어요. 드림을 노린 건 너야. 내 집도 내 회사도 내 손녀도 내 욕심에 끌고 다녔지. 최화영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마대창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부로 대표직 해임이다. 법무팀에 넘겨.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시는 드림 문턱 넘지 마라. 최화영은 무너지는 척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속으로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강준호 일은 아직 안 들켰어. 마대창은 아직 몰라. 수열 기록만 막으면 돼. 준호가 입만 다물면 돼. 이강혁만 다시 묶어두면 돼. 대표직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강준호의 출생이 마대창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비밀만 지키면 아직 판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순간 최화영은 숨을 멈췄어요.
한영자도 놀랐고 강백호도 당황했습니다. 강준호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이 자리에 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채화영을 보지 않고 먼저 마대창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소란을 키워 죄송합니다. 마대창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죄송할 일 아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고 피해자로 왔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강준호는 마대창 앞에서 출생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찔렀어요. 누군가의 편으로 온 게 아니라 사고 피해자로 왔다는 말. 그건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일부터 따지겠다는 뜻이었어요. 강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장미 씨를 향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끼어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일이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질문은 사고 얘기였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원망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한영자는 강준호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지금 무리하지 마. 강준호는 한영자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요. 그 어머니라는 말에 채화영은 다시 굳었습니다. 한영자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고 강준호는 당연하게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채화영은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리를 눈앞에서 봐야 했어요. 낳았다는 사실은 숨겨야 하는 죄였고 키웠다는 시간은 한영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채화영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오장미는 강준호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준호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동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화영의 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강백호는 형의 휠체어 뒤에 서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를 지키려다 형이 다쳤고 형을 지키려 하니 더 큰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백호는 이제 단순히 오장미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대창은 채화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법으로도 갚아야지. 한영자는 바로 받아쳤어요.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살인미수 교사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채화영은 한영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한영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나는 압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엄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말에 채화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영자는 강준호 출생을 몰랐지만 이상하게 그 말은 채화영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채화영은 끌려나가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복도 끝에 다다르자 손이 떨렸어요. 대표직은 날아갔고 마대창은 완전히 돌아섰고 한영자는 법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채화영은 아직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강준호 출생은 아직 마대창에게 들키지 않았다. 그 비밀만 지키면 다시 판을 만들 수 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이미 강준호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강준호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영자는 걱정했지만 강준호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물러섰어요. 강백호도 밖에서 기다렸어요. 오장미는 병실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안에서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강준호는 들었습니다. 오장미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에게 버려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밤이 너무 잔인했어요.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결과를 봤어요. 예상은 했지만 글자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이강혁과 친자관계 성립. 그 문장 하나가 강준호의 지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영자와 강남봉의 아들로 살아온 시간, 강백호의 형으로 버텨온 시간, 오장미를 사랑하면서도 스스로를 차갑게 묶어두던 마음까지 전부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친부가 이강혁이라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채화영이 숨겼고 자신을 버렸으며
이제는 오장미를 죽이려다 자신까지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죠. 문이 열리고 이강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섰습니다. 강준호는 결과지를 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 글자를 읽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강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혁 실장님, 저는 오늘 채화영 죄를 묻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강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준호는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내 아버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더군요. 이강혁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강준호가 종이를 내밀었고 이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자관계 성립. 이강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그 모습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도 몰랐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채화영처럼 저를 버린 겁니까? 그 질문은 너무 잔인했지만 강준호에게는 물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한참 뒤에야 숨을 토하듯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때 병실 문 밖에 채화영이 도착했어요. 회의실에서 쫓겨난 뒤 곧장 병원으로 온 거였어요. 강준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이강혁이 무슨 짓을 할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순간 안에서 들려온 말이 채화영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강혁 실장님이 제 아버지라면 채화영 대표는 왜 제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까요? 채화영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던 비밀이 자신이 없는 병실 안에서 이미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강혁은 결과지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평생 채화영을 사랑했고 채화영을 위해 수많은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자여도 좋고 개여도 좋고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채화영만 자신을 필요로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끝에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버려진 아들. 자신이 평생 지키던 여자가 숨기고 이용하고 끝내 위험에 빠뜨린 아들.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이 아니라 강준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어졌습니다. 강준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아직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 편입니까? 이강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준호 씨 편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화영 대표 편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강준호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증명하세요. 장미 씨를 죽이려 한 증거, 정숙희 씨 사고와 연결된 증거, 당신이 아는 것 전부 꺼내세요. 이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꺼내겠습니다. 제가 같이 무너지더라도. 문 밖에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강혁까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이강혁이 어디까지 말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짧은 망설임 사이 안에서 강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가 제일 끔찍한 건 이강혁 실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채화영이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채화영의 눈빛이 산산이 깨졌어요. 채화영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채화영은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몰려서 오히려 도끼만 남은 얼굴이었죠.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아버지가 이강혁이라는 걸 세상에 말할 거야? 마대창 귀에 들어가면 너도 무사할 것 같아? 강준호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또 협박입니까? 채화영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너는 내가 숨겨서 살린 거야. 이강혁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라도 버텼을 것 같아. 그 말에 이강혁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대표님. 채화영은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입 다물어. 당신이 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강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도 없어요.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처음으로 정면에서 맞선 순간이었어요.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 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까지 아무것도 아닌 아이처럼 버린 건 못 참겠습니다. 최화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기 발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 가장 아픈 곳을 물고 있었거든요. 강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오래된 지옥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 최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살아있었네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네요.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최화영은 결과지를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받는 순간 모든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강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실이 있긴 합니까? 당신한테. 최화영은 입술을 떨다가 겨우 준호야, 엄마는 하고 말했지만 강준호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하지 마십시오. 오장미 씨를 죽이려던 사람이, 저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라는 말로 숨지 마십시오. 그 말에 최화영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못했어요. 이강혁도 이미 돌아섰고 강준호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밖에서는 한영자와 강백호, 오장미가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숨긴 비밀은 제가 터뜨릴지 말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는 법이 결정할 겁니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강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건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매달렸지만 강준호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최화영에게는 어떤 판결보다 잔인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저를 버리지 말았어야죠.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평생 자기가 버린 아들과 평생 자기 발밑에 두었던 남자에게 동시에 버림받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오장미에게 보낸 사람 없는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백호와 함께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고 현장 사진과 낡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숙희와 마동석의 이름이 적힌 서류 일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강백호가 누가 보낸 거냐고 묻는 순간 오장미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정숙희가 쓰러지기 전 마동석이 먼저 사라졌다. 오장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희 사고만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마동석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엄마가 왜 무너졌는지 알려면 그보다 먼저 사라진 아버지의 행적부터 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강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강혁이 말했는데 정숙혜 사고의 시작은 사고 당일이 아니라 마동석이 사라진 날부터였다고요. 오장미는 숨이 막혔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고 화면에 뜬 파일 제목 하나가 두 사람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숙희, 마동석, 드림과 혼인 기록. 파일이 열리자 오래된 잡음 사이로 최화영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찾으면 동석 씨 일까지 다 드러나. 그 순간 오장미는 알았습니다. 정숙혜 사고는 끝이 아니라 마동석 실종과 이어진 문이었어요. 그때 이강혁이 숨가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당장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최화영도 그걸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파일에는 정숙희 씨 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동석 씨가 왜 사라졌는지도 들어있습니다. 오장미는 메모리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최화영을 끌어내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노트북 화면에 복사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파일은 이미 한영자에게도 강준호에게도 전송됐습니다. 오장미는 곧장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화영이 받자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이번엔 늦으셨어요. 이미 파일은 열렸거든요. 최화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지만
오장민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숙희 사고만 숨긴 줄 알았는데 마동석 씨 이름까지 나오네요. 전화기 너머 채화영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오장민은 알았습니다. 이 이름이 채화영에게도 치명적인 급소라는 걸요. 오장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번엔 엄마 사고만 묻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도 같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파일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잡음 속에서 누군가 낮게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동석이 돌아오면 드림가가 먼저 무너진다.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사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동석 실종이 시작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이유 이제야 찾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숙의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마동석은 왜 그보다 먼저 사라졌을까요?